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어린 시절부터 형은 저에게 부모나 다름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형은 19살의 고등학생이었고 저는 15살이었어요. 그날 이후 형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지만 저를 돌봐야 한다며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했죠. 대학은 나중에도 갈 수 있어. 지금은 우리가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해. 형이 저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어요. 형은 저를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한 채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죠. 공무원 되면 안정적이잖아. 너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형은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보다 제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죠. 저는 그런 형이 자랑스러웠고 감사했습니다. 물론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형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형은 28살에 결혼을 했어요. 형수님은 저와 동갑이었는데 형이 다니는 공장 근처 카페에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처음 형이 그녀를 소개했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불안했어요. 형수님은 예쁘고 화려한 성격이었거든요. 반면 우리 형은 무뚝뚝하고 묵묵한 사람이었죠. 형, 정말 사랑하는 거야? 제가 물었을 때 형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것 같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을 만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결혼 후 저는 고시원으로 옮겨 살게 되었어요. 신혼부부인 형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공무원 시험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틈틈이 배달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형수님은 형에게 잘해주는 것 같았고 가끔 만날 때마다 저에게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형수님의 눈빛에서 불만족스러움이 보였고 점점 형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나 이번에 본 가방 너무 예쁜데? 생일 선물로 어때? 오빠, 우리 이번 휴가 때 하와이 가면 안 될까? 그럴 때마다 형은 묵묵히 일을 더했어요. 초과 근무, 주말 근무. 형의 얼굴은 점점 지쳐갔지만 형수님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고급 주택가에 음식 배달을 가게 되었어요. 꽤 부유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면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형수님? 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형수님이었습니다. 형수님은 잠옷 차림이었고 화장이 짙었어요. 형수님도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여기 어떻게? 형수님, 왜 여기 계신 거예요? 그때 형수님 뒤에서 익숙한 얼굴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준석이라는 형의 오랜 친구였죠. 엄청 친하지는 않지만 형과는 오래된 친구 사이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준석이 형을 봐왔습니다. 준석이 형은 부유한 집안이었고 그는 항상 최신 물건들을 자랑하곤 했어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에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형수님이? 어떻게 형의 친구가?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가 형수님의 뺨을 때리고 말았어요. 형수님은 놀란 듯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왜 이래?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손을 대? 형수님이 어떻게? 형이 형수님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형수님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희생?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난 더 이상 그 구질구질한 삶 살기 싫어. 매일 절약하고 아끼고. 오빠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어. 하지만 준석 오빠는 달라. 그는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줄 수 있어.
준석은 형수님의 어깨를 감싸며 저를 무시하듯 바라봤어요. 민준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저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배달 음식을 그대로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형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게 좋을지. 결국 저는 그날 밤 형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형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제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 요즘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밤에 자주 문자가 오고 외출도 많아지고. 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형이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제 앞에서는 강한 모습만 보여주셨는데 그런 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늦게 형수님이 집에 돌아왔을 때 형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형은 화를 내기보다는 형수님을 붙잡으려 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저는 그런 형의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배신당했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형은 형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자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형수님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은 형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냉정했어요. 미안해, 오빠. 난 이미 결정했어. 이혼하자. 그 말을 남기고 형수님은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몇 주간 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에 대한 배신감, 아내에 대한 상실감이 형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잠시 미루고 형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형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매일 밤 형은 술에 취해 준석과 형수님을 저주했다가 다음 순간에는 그녀를 그리워하며 울었어요. 그런 형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형, 이제 그만해. 민준아, 나 왜 이렇게 못났니? 왜 이렇게 된 걸까? 형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형수님이 형의 가치를 몰라본 거지. 그렇게 괴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형은 술을 끊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형은 자신의 일에 더욱 집중했고 놀랍게도 얼마 후 공장에서 책임자로 승진했어요. 민준아, 이제 너도 다시 공부에 집중해. 나도 이제 괜찮으니까. 형의 말에 저는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갔지만 자주 형의 집에 들러 밥을 해주고 청소를 도왔습니다. 형의 생활이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왔어요. 혹시 하는 마음으로 한 청약이 당첨된 거예요. 형은 새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고 저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고시원에서 나와. 공부는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 저는 형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새 아파트는 깨끗하고 넓었으며 우리 형제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형도 저도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극복해가는 중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었더니 형수님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온 건지. 그녀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화려한 옷차림과 액세서리는 온데간데 없고 수수한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아, 오빠 좀 만날 수 있을까? 저는 형수님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오빠한테 할 말이 있어. 마침 그때 형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형은 형수님을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눈빛이 복잡했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어와. 형수님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해도 늦었다는 걸 알지만 난 정말 후회하고 있어. 형은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준석 오빠는 나를 버렸어. 사실 그에게 난 그저 일시적인 장난거리였던 거야. 그는 결국 자기 부모님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어. 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직업도, 집도, 돈도. 형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깨달았어. 오빠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오빠처럼 진심으로 날 사랑해준 사람은 없었어. 저는 형수님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렇게 뻔뻔할 수가. 형이 그녀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기나 할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형의 표정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유진아, 형이 형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난 이미 너를 용서했어. 형수님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말? 그럼 우리 다시. 하지만 형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용서했다는 건 이제 너에 대한 미움이 없다는 거야.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니야. 형수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난 이제 내 삶을 찾았어. 네가 없는 삶에 적응했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중이야. 솔직히 말하면 너와 준석이가 한 일은 처음엔 날 너무 아프게 했어. 근데 이제는 괜찮아. 난 지금이 좋아. 형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형을 바라봤어요. 그럼 정말 끝인 거야? 오빠, 나 정말 오빠 없으면 안 돼. 이제 깨달았어.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안정감이야. 네가 준석이랑 있을 때 난 정말 내가 부족해서 내가 떠났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아. 문제는 내가 아니었어. 네가 진짜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었으니까. 형의 말에 형수님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내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해해. 날 미워해도 좋아.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저.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야. 형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형을 쳐다보고는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오히려 형이 저를 걱정하는 모습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형, 내가 물어봐야 할 질문 아니야? 형은 괜찮아? 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나 이제 정말 괜찮아. 유진이를 다시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어. 내가 미련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 그날 밤 형과 저는 오랜만에 소주를 한잔 했어요. 과거의 아픔 그리고 미래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죠. 형은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드디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형은 그 누구보다 기뻐했고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형은 또 다른 소식을 전했어요. 민준아, 사실 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저는 놀라서 형을 쳐다봤어요. 정말요? 누구예요? 회사에 새로 온 직원이야. 너무 서두르고 싶진 않지만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형의 눈빛이 오랜만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형이 다시 사랑을 찾아 행복해지길 바랐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형은 새로운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형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 사이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의도치 않게 그녀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의 동료가 말하길 형수님은 지금 작은 바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요. 화려한 삶을 꿈꿨던 그녀는 이제 매일 밤 손님들의 술잔을 채우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준석이에게 버림받고 형에게도 거절당한 후 그녀는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었나 봐요. 어떤 날은 그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 저는 그녀가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형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더 자신감 있고 더 강해졌죠.
형수님의 배신은 형에게 큰 상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형을 성장시켰습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경험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언젠가 거리에서 우연히 형수님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녀는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고 저를 보자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마 부끄러움 때문이었겠죠.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 동정,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안도감까지. 저는 그저 지나쳤습니다. 과거는 이제 정말 과거일 뿐이니까요. 형과 저는 이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형수님은 그녀의 선택에 따른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것이 인생이겠죠. 우리는 모두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며 살아갑니다. 형은 지금 행복합니다. 새로운 사랑을 찾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형은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깨달았죠.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형수님의 배신은 처음에는 형에게 큰 상처였지만 결국 그것이 형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통쾌한 복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형은 지금 그 복수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형. 그런 형이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며칠 전 형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새 형수님은 따뜻하고 진실된 분이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형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고 형 역시 그녀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장에 전 형수님이 몰래 찾아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사람들 틈에 섞여 잠시 식장을 지켜보다 떠났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그녀는 형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요? 무슨 이유였든 이제 그녀는 형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형은 새로운 사랑, 새로운 행복을 찾았어요. 인생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형이 결혼했으니 저도 독립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의지하는 형제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변하지 않는 사랑일지도 몰라요. 이제 형과 저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끔 과거를 돌아볼 때면 우리는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땐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 그것이 인생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요? 때로는 가장 아픈 경험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들고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형과 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